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는 브랜드다라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CEO. 그가 한국차 한 대에 의해 신념 전체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기술은 브랜드로 완성된다는 철학을 굳게 믿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수성가한 창업가이자 포춘 선정 40세 이하 억만장자 리스트에 오른 인물. 테슬라와 포르쉐만을 고집하며 자동차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정체성과 감성의 결정체라 여긴 그야말로 철저한 브랜드 신봉자였죠. 그런 그가 결국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깊은 기술과 진심을 품고 있을 줄은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차 안,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극한의 위기.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택이 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단 3초, 단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이름 모를 한 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를 그렇게까지 바꾸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편견을 깨뜨린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단 하나의 차.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한 가족이 발견한 진짜 고급의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 이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이야? 이걸 타고 요세미티를 간다고? 실리콘밸리의 중심, 팔로알토 한복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스마트한 건물들 사이로 제 절친이자 CFO인 앤드류가 다소 과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죠. 그럴 만도 합니다. 평소 자동차에 있어 누구보다 까다로운 저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해 7년 만에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키운 CEO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라 부르지만 저 자신은 그보다는 기술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고르는 모든 것엔 철학이 있습니다. 옷은 기능성과 디자인이 공존하는 유럽 디자이너 브랜드. 가구는 북유럽 감성의 친환경 자재. 그리고 자동차는 그야말로 브랜드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죠. 제 차고에는 테슬라 모델 X,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클래식 감성의 벤츠 지바겐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빠르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차를 모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 바로 그 감성이 제 철학이었고 정체성이었죠. 그런 제가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할 코리안 SUV를 타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곰 봐야 해. 산속에 진짜 곰 있어요? 요세미티엔 폭포도 있대요. 진짜예요? 7살 아들 리암과 5살 딸 소피아는 들떠 있었고 아내 리사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주말 여행이 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어렌탈의 마이크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고객님이 예약하신 포르쉐 카이엔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어젯밤에 제외 조치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대체 차량은요?
지금 가능한 건 현대 제네시스 GV80 SUV입니다. 나쁘지 않은 차예요. 새 차고요. 현대요? 그 코리안 브랜드 말입니까? 네, 하지만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도 하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대, 코리안 브랜드. 어렴풋이 TV 광고나 도로에서 지나가며 본 기억이 있을 뿐, 한 번도 진지하게 그 브랜드를 고려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건 우리 함께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가요. 애들도 기대 많이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렌터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은 은색의 제네시스 GV80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단정한 실루엣, 번쩍이는 그릴, 그리고 내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브랜드라는 편견이 따리를 틀고 있었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족이 기다리니까 어쩔 수 없네. 시동을 걸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 시동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러자 계기판이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응, 시동이 걸린 건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안심돼. 아이들이 자도 안 깰 정도야. 운전석 시트에 몸을 기대니 허리를 감싸는 느낌이 포르쉐보다 편했습니다. 아이가 뒷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 차 뒤에 모니터도 있어요. 영화 틀어줘요. 터치스크린은 직관적이었고 내비게이션은 깔끔했으며 스티어링 휠은 묵직하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자마자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면 소음은 거의 없고 코너를 돌 때도 차량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점심을 위해 잠시 멈춘 식당에서 앤드류가 제 차를 보고 외쳤습니다. 진심이야? 이걸 타고 요세미티를 간다고? 테슬라는 어디 두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잠깐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곧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요. 삶을 흔드는 순간은 언제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의 주말 여행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대자연의 품에 안긴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쉬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죠. 아이들은 숲속의 사슴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아내는 폭포 앞에서 아이들을 안고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처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제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춰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금세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몇 방울 떨어지던 비는 곧 쏟아지는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라기보다는 마치 동남아의 몬순 시즌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희미하게 흔들릴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여보, 와이퍼 좀 더 빠르게 해봐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아내의 말에 따라 와이퍼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HUD에는 시속 120km가 표시되어 있었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차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차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내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안정적이면 진짜 괜찮은 차네요. 솔직히 현대차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저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틀어둔 만화영화 소리는 잦아들고 뒷좌석은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그 평온함은 믿을 수 없는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멈춘 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빗속에 흐릿하게 보이던 전조등이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저 대신 차량을 조종하듯 핸들이 살짝 틀어지고 차량의 전면부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끼익! AEB, 즉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그 특유의 쇳소리 같은 제동음과 함께 차는 마치 공중에서 정지한 듯한 느낌으로 정확히 0.8m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그 틈 사이로 선명히 보았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단 80cm. 그 거리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쾅! 거대한 충격이 차량의 후면을 강타했습니다. 미끄러지듯 달려온 대형 SUV가 제 차량을 정통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죠. 강한 충격에 차량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미친 듯이 도로 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는 비명을 지르듯 미끄러졌고 차체는 공중으로 들린 듯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며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창밖 풍경은 회오리처럼 휘돌았고 아이들의 비명과 뒤엉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꺄악! 아내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제 목에서 터져나온 짧은 외마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섞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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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차량의 에어백이 순차적으로 그러나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측면,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까지. 마치 차량이 스스로 저희를 감싸 안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굴러가는 차 안에서 저는 뚜렷이 느꼈습니다. 저희를 감싼 것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설계자의 철학이라는 것을요. 차량은 도로 옆 잔디밭에 멈췄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외부의 소리는 무척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암, 소피아, 괜찮아. 뒤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아내는 괜찮아, 나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충격에 놀란 듯 울고 있었지만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했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구조요원이 말했습니다. 와, 진짜 기적입니다. 차가 이렇게 전복됐는데 전원 무사하다고요? 이건 운이 아니라 이 차가 만든 기적이에요. 구급차에 올라타기 전 저는 뒤돌아 차량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전면부는 찌그러졌지만 운전석 공간은 멀쩡했습니다. 뒷부분은 SUV의 충격을 그대로 받았지만 트렁크 공간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실내까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터진 에어백이 그 모든 순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킨 것은 브랜드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준으로 삼았던 안전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신념이었죠. 사고가 난 다음 날 아침,
병원 천장에 박힌 형광등 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몸에 큰 외상은 없었지만 머릿속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멍했습니다. 곁에서 자고 있던 아내 리사가 조용히 눈을 떴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울컥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꾹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병실 옆 작은 놀이방에 있었고 그곳에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차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때의 그 3초. 0.8m. 10개의 에어백. 그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저는 곧장 제네시스 고객센터 이메일을 찾아냈고 화면을 몇 분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이름도 직업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움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돌아온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 손끝에 힘을 주며 진심을 눌러 담았습니다. 제목 당신들이 만든 차가 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제네시스 본사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저는 평소 차량에 있어 브랜드를 중시해왔습니다. 테슬라, 포르쉐, 그리고 벤츠. 그것은 단지 빠르고 고급스럽고 상징적인 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주말 제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약했던 차량이 취소되어 귀사의 차량 GV80을 처음으로 타게 되었고 그 차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며 저희를 충돌 직전에서 멈추게 했고 이어진 후방 추돌로 인한 전복 상황에서도 모든 에어백이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작동하여 큰 부상을 면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가족 4명은 모두 무사히 병원 침대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동차는 단지 기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철학을 품고 있고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에단 콜린스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그 차가 아니었다면, 그게 운이 아니라면,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신념이라면, 어떤 기술자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 우리 같은 가족을 위해 만든 거라면,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네시스 모터 컴퍼니 코리아 헤드쿼터스. 한국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제목, 당신의 진심에 감사합니다. 에단님께 귀하의 이메일은 제네시스 고객센터를 통해 본사로 전달되었고 저희 모든 엔지니어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저희 중 한 사람, 안전 시스템 개발팀의 이준호 책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한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귀하와 가족분들의 무사함은 저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네시스 본사드림.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감정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편견, 자만, 오만. 한국 차니까 싸구려일 것이다라는 인식. 고급 브랜드만이 안전하다는 착각.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제 운전 습관부터 자동차를 대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진심과 철학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제네시스 매장에 방문해 GV80을 정식으로 구매했고 아내를 위한 G80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차량을 인도받는 날 딜러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리만큼 GV80 문의가 많아요.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어떤 기사요? 한국 차가 미국 가족을 살렸다는 뉴스요. 미국 포럼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이 뉴스로 퍼졌고 레딧, 트위터, 심지어 미국 방송 뉴스에도 소개되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차? 그냥 저렴한 선택지인 줄 알았는데. 이젠 알겠다. 제네시스는 사람을 지키는 차다. 진짜 고급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 이후 저는 제네시스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각지의 운전자들에게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이 제 삶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브랜드가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기술의 정밀함과 철학의 진심이 함께할 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도 아니고 광고 문구도 아닙니다. 그건 사고 이후 살아남은 한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저였습니다. 에단 콜린스.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누구보다 기술에 민감한 삶을 살아온 사람. 그리고 브랜드와 마케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차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차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사고가 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 다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길, 같은 하늘, 같은 숲.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새로 구입한 GV80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미소 지으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서스펜션은 부드러웠으며, HUD에는 정확한 속도가 깔끔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리암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사고 나면 어떡해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리암아,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이 차는 단지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거든.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딸 소피아는 우리 차 최고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차는 단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이고 가치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이야기를 교통안전 캠페인 강연 자리에서 공유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운전자, 자동차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스펙으로만 평가해왔습니다. 마력, 토크, 가속시간, 제로백.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고급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입니다. 그날 강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그 한국차, 진짜 그렇게까지 좋은가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테슬라나 볼보도 안전하지 않나요? 저는 그 모든 질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답했습니다. 이메일 한 통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본사의 진심 어린 회신. 그 안에 담긴 이름조차 몰랐던 엔지니어 이준호 씨의 메시지. 우리는 단지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문장을 소개했을 때 강연장을 메운 수백 명의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회사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거나 시승 신청을 했습니다. 뉴스 기사, 유튜브 영상, 레딧 토론방. 한국차가 미국 가족을 구했다는 사연은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었고 어느 순간 제네시스는 사람을 위한 차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업 문화, 제품에 담긴 미학, 그리고 정의라는 정서.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는 인간 중심 철학은 단지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을 향해 있었고 모든 결정은 안전과 품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능이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면서도 가격은 수입차의 절반이야.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동차는 결국 사람을 싣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그 속엔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단지 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반대로 어떤 브랜드도 그 철학과 기술이 진심을 담고 있다면 그건 세상을 바꾸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사고 이후 몇 개월이 흐른 지금 제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그날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한국이 만든 차를 타고 출근하고 등교하며 그 안에서 다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국차를 동경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한국 자동차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이 되었고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 선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디 한 번쯤 당신의 차가 브랜드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 당신의 아내,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미래. 우리가 브랜드를 따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브랜드가 당신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은 기술이 되었고 기술은 생명을 품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